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엄청난 충격이 왔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을 놓고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 한국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 우선 일본 내부에서는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긴 하지만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한국 당국에 도움을 청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서울 한복판에 와서 관광 장관이 애국가까지 불렀다면 단순히 자존심을 굽히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국이 일본에 도움을 주면서 수출 규제를 완전히 풀어달라 혹은 관련 딜을 할까봐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여전히 한국 수출 규제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9개월 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를 강행했는데 방역 도움을 받으면 수출 규제 완화를 한국 당국이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 예전과는 다르게 일본과는 강한 밀당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할 때도 아무 때나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놓는 등 일본 당국이 이제는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 문제는 반드시 수출 규제와 연결될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며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일본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반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과 지자체 등이 한국의 방역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가의 외교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도움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외교가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외교가 많이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한국은 손에 든 카드가 많아졌으며 일본은 이에 갈등 중입니다. 두 번째, 독일 총리가 한국을 언급한다는 의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과학자 출신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방향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학적인 결론 도출을 내는 것을 지향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 위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과학적인 툴을 가져다 씁니다. 이러한 와중에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한 추적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독일의 한국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한 업그레이드 앱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대규모의 검색을 시행하고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현재 하루 1000명대로 확산세를 잠재우고 여전히 공공생활 제한 조치와 더불어 더욱더 다양한 한국의 방역 방식을 그대로 카피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마스크 공급과 착용 방식에 더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각 업체에서 마스크 생산도 빠른 시간 안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과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범부처 화상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했고 각 지방정부와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매주 독일 총리로부터 국가 주요 부처에서 한국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 드라이브스루의 의미.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3억에 가까운 시장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는 토요타 등 일본 차들이 시장을 휩쓰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은 현지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현대차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한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대차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일본 차는 많이 팔아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할 때 나선 것은 현대차이다라는 이미지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국격 상승은 물론이고 경제 분야와 외교적으로 훌륭한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테이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달 6일 신종 바이러스 대책본부 회의에서 PCR 검사 방법으로 하루 2만 건 정도를 검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들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의 한 재활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들 126명이 집단 감염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간호사들까지 불러다 철야 근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나라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몰래 따라서 하다가 이제는 또 워크스루 방식까지 베껴가며 유전자 증폭 PCR 검사까지 따라하는 중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던 방식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검사 실적은 여전히 늦어도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지난 2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쓰던 워크스루 방식의 검사소 운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고작 하루 검사하는 수가 36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체를 채취하는 담당자가 하루에 오전 3시간 그리고 오후 3시간 이렇게 검사소를 운영하며 36명의 검체를 채취하는데, 이렇게 검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검체를 채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이나 안내 등 검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필요한 일도 있고, 그리고 검체를 분석하고 결과를 파정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드라이브 스루나 워크 스루 같은 방식을 운영하려는 이유가 고작 병원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줘서 병원에서는 그냥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는 것이죠. 즉, 일본 아베 정부나 지자체들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증 환자들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게 얼마나 느리냐면, 참고로 도쿄에 있는 컨설팅 업체 저그 재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이후로 검사부터 확정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7일이랍니다. 7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번 달 4월 초에는 확진 판정을 받는데 5.5일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1.8일이나 더 길어진, 이제는 확진 판정을 받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생 노동성의 발표에 의하자면 하루 평균 PCR 검사 실적이 약 6,577건이라고 하니까 아베 총리가 이번 달 초에 외쳤던 하루 2만 건 검사는 택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가 한 가구당 2장씩 나눠준 아베노 마스크. 이 아베노 마스크에서 벌레나 먼지, 머리카락 같은 게 나오고 심지어 오염물질까지 묻어 있어서 배포를 중단했다고 하잖아요. 더구나 그 아베 마스크조차 아베 부인이랑 친한 마스크 회사가 미얀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마스크 사는데 5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니 계약서를 보니까 거의 3, 4천억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누군가 다 빼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호사들이나 의사들도 집단 감염이 되는 상황에 마스크마저 없으니 한국에 항복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한국 정부의 방법을 배워오자, 전문가를 불러오자,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일본 극우 세력들은 한국 마스크 필요 없다, 마스크 살 돈 있으면 주한미군 방위비나 내라, 고작 마스크 주고서 생색 낼 거니까 차라리 안 받는다, 이렇게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극우 네티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본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는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에나 센다이 총영사관에다가 한국산 진단키트 구입 방법이나 검사에 필요한 설명을 부탁하고, 심지어는 마스크도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일본에다 마스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아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런데 엊그제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공장에서 일본에다 마스크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현재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에서 아주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김어준 총소가 했던 말을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일본에다 방역용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지원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 요청했었다고 미국이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된다? 이런 의식조차 없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베 총리는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자신에 대해 무능하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이건 아베 총리한테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거든요. 물론 이럴 때 도와줘봐야 일본 극우 세력들은 고마움 같은 거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다 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고마움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일본 극우 세력들이 좌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일본 국민들에게 도움 주라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게 훨씬 세련된 전략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제 맘대로 되겠습니까? 아베가 받을 리 없고. 즉 한마디로 말해서 김어준 총수는 아베는 자기 지지율 떨어질까 무서워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원해줄게 라고 말이라도 해서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마음만 먹으면 민간 기업이랑 손잡고서 마스크 열심히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엔 고급 자동차 필터나 고급 헤파 필터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더구나 작년엔 일본에서 헤파 필터를 수출을 안 하는 바람에 일본 업체들이 어렵다는 기사가 있었을 정도로 곤혹스럽다는 작년 기사가 있을 정도로 심지어 헤파 필터에 사용되는 일회용 마스크도 만들어 팔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그런데도 그런 마스크는 안 만들고 고작 1000조가리 마스크 한 가구당 2장씩 돌려대고 있는 건 한마디로 말해 국민들 다 죽으라는 거 아닌가? 게다가 마스크 구매하는데 총 5천억 정도 사용했다고 하더니 마스크 공급을 해준 회사들을 찾아가서 구매 금액이나 배송비를 합쳐보니 대충 2천억 밖에 안 되니 어디 아베 비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아니, 언론에서는 안 나오는데 한국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놀랍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뽑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요, 그냥 보여주려고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 그것도 해외로 입양되신 사람들,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해외 입양아들까지도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촛불 시민들, 대통령 참 잘 뽑았다,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